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최고 보위부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23년 5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김민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철 씨는 김일성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북한의 보위부에서 고위급 비서로 일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와 북한의 대외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그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에서 일하며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과 비밀스러운 정보 거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지 1년이 된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남한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의 충실한 개로 살던 제가 말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답니다. 김민철 씨는 보위부에서 고위 간부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고위 간부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반역자를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내부 갈등과 권력, 투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철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씨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보위부에서 근무하면서 그의 권력 강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김정일은 고위 간부들에게 비교적 신뢰를 주며 그들의 충성심을 얻는 방식을 택했지만 김정은은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철 씨는 군부의 고위 간부들이 모인 비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충성을 의심받는 인물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김민철 씨가 존경하던 몇몇 고위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들을 반영명분자로 낙인 찍고 군부의 단결을 위해 숙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철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었고 김민철 씨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두려움에 떨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김민철 씨는 그 순간 김정은의 잔인함과 냉혹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김정은은 군부와 당 조직을 철저히 장악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국민들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민철 씨 역시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북한에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고위 간부들을 숙청했습니다. 그의 권력 강화 전략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민철 씨가 알고 지내던 고위 간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김정은의 명령으로 숙청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의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동시에 내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권력층 내에서는 언제 자신이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중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라고 묻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도 숙청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에 따른 불안과 권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철 씨는 당 조직의 비밀 회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정은의 친위대가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처형되었고 그 소식은 다음날 당 조직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김민철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권력층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층 내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위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빠르게 대처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 역시도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북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선전부를 총괄하며 김정은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정권의 핵심 결정을 내리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내부 반발 세력을 억압하고 정보를 조작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철 씨는 김여정과 단독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김여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우리 가족조차도. 그녀의 말은 섬뜩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오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을 숙청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고위 간부들 중 몇 명이 김정은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를 근거로 김여정은 그들을 처형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명령을 받아 김민철 씨도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우리 편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철 씨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여정과의 대면은 김민철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여정과의 대면 후 김민철 씨는 즉시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말을 통해 그가 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은 단순히 김정은과 그의 적들 간의 싸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현송월, 리설주 간의 권력 투쟁은 이러한 싸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선전과 홍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내부 반발 세력을 억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김민철 씨는 보위부에서 근무하면서 김여정의 권력 장악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여정이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여정은 간부들에게 오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김여정의 권력 장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송월은 모란봉악단의 리더로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김정은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송월은 김여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김여정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현송월이 김여정과 충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주최한 문화행사에서 현송월이 김정은에게 칭찬을 받자 김여정은 현송월을 질투하며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현송월은 지나치게 나선다며 그녀를 비난했고 현송월은 이에 맞서 자신이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언쟁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아내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김정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설주 역시 김여정과 현송월 사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김여정과 현송월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철 씨는 리설주가 김여정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리설주는 김여정이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비난했고, 김여정은 이에 맞서 자신이 오빠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언쟁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였습니다. 김민철 씨는 이러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이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점점 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여정과의 대면 이후 자신이 더 이상 북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탈출 과정. 탈북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민철 씨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그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철 씨는 국경을 넘기 위해 위험한 산길을 따라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발목을 다치고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지만 끝까지 탈북을 완수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밤낮 없이 도망치며 국경을 넘어야 했고 중간중간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탈북을 완수했습니다. 탈북 후 김민철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김민철 씨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민철 씨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리고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탈출한 김민철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내부 실상, 권력 투쟁, 탈북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탈북 후의 새로운 삶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안보지킴이었습니다.